주변에 그런 큰 고래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가? 주변 또 인맥들도 좀 네. 대단하시다고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기욤 패트리나 기욤 같은 경우는 네. 그 예전에 초창기에 저희랑 같이 채굴도 같이 하고 오.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기가 막힌 젤리 공장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맛있네. 젤리 공장 한번 보러 갈까요? 오늘은 저희가 젤리 스페이스의 메타 젤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한번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젤리스페이스의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메타젤리스인데 그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브루노라고 하고요. 한국 이름은 조현진입니다. 블록체인 네. 쪽에서 계속 브루노라고 영어 이름을 써왔어가지고 브루노. 그 네. 브루노라는 그게 되게 좀 유명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뵈고 이런 분들은 많이 있어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트너분들하고. 네. 메타 젤리스가 지금 이런 캐릭터죠. 지금 네, 저 맞습니다. 이런 쪽도 지금 붙이고 왔고 뒤쪽으로도 지금 이런 거. 이게 지금 뭔가요?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네. 저희 캐릭터 오리지널 원본에다가 다 다양한 작가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하나씩 한정판으로 만들고 있는 젤리스 콜라보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뭐 젤리스의 IP를 활용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네요. 네. 이거는 라이센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샘플로 만들었던 것들 보고 나눠드리면서 좀 홍보에 활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가 블록체인 쪽 사업을 원래 쭉 해왔어서 네. 그거를 이해도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굿즈 나눠드리면서 오히려 유저를 모으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만들게 됐었어요. 메타젤리스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NFT인 거예요? 메타젤리스라고 하는 캐릭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는 블록체인계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NFT다. 캐릭터 NFT다. 막 그런 거요. 네, 캐릭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캐릭터 NFT를 특히 미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면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로고라던가 테크 위주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의 로드맵의 끝에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단에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끌리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영역을 해줄 수 있는 게 캐릭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젤리라는 컨셉으로 좀 왠지 말랑말랑하고 향기도 좀 날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좀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이 캐릭터에 많이 담아놨어요. 확장성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동네 꼬맹이들도 와서 가져가고 어르신들도 그 젤리라는 게 있으면 가져가서 애들도 주고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이 딱딱한 테크 위주의 회사들한테는 완전 반대 결의 그 감성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로도 이게 확장이 되게 넓다는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감성적으로는 그렇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 메타젤리스를 꼭 사야 되는 이유 그거를 조금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만의 조금 강점? 그거를 좀 어필을 드린다면 저희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 가주시는 투자자 풀 그게 저희랑 같이 2017년? 8년? 그때부터 투자하고 엄청난 수익도 내보고 이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코인 시장이 한번 바뀌는 거를 저희랑 같이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NFT 씬이 왔다라는 거를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 풀이 주변에 이제 있어서 흔히 말하는 고래분들이시죠. 그거에 대한 게 저희 투자자 풀로서는 어필하기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 투자자 쪽이셨던 거예요? 저 소개를 조금 더 보태자면 저는 2016년 정도부터 개인 투자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키우는 작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인큐베이팅, 엑셀레이팅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키우다 보니 담아놓을 게 좀 필요했고 그거에 수익 나는 모델이 필요해서 거래소를 이제 만들어서 그 거래소는 이제 금융 인가를 받아가지고 은행만 붙이는 작업이 남았거든요. 거래소 이름이 거래소는 포블게이트라고 하는 거래소고요.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거래소는 2019년 7월에 제가 같이 창업을 해가지고 런칭을 했었고 그 대표님이신 거네요? 포블게이트. 대표는 아니고 이제 주주이면서 등기 이사진 분이 이야. 그렇죠.
대표회에 있다는 주주. 대표분은 따로 계셨었고 제가 네. 같이 모셔서 저희는 이제 기획 쪽을 맡아서 이제 같이 했었던 이제 일이 있었죠. 듣기로는 칠리즈 프로젝트도 또 담당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18년 4월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막 1000명씩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미드업하고 파트너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그 스포츠 팬 토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하고 국내에서 한 100억 정도 펀딩이 됐을 거예요. 100억이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게 한 700억 정도 펀딩이 돼서 마지막에는 저 바이낸스 투자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2018년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 120, 30개 이상의 글로벌한 파트너십 거기에 뭐 바르셀로나부터 네네. 제가 좋아하는 보스턴 셀틱스라든가 아. 약간 웬만한 축구, 농구의 네. 메이저 팀들은 다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됐고 회사의 시총만 해도 맥스 찍었을 때 한 3조, 4조가 됐을 거예요. 그게 3년, 4년 만에 있었던 일들이었고 거기에 지분이 얼마를 갖고 계시나요? 거기에 제가 지분이 있던 건 아니고 한국 쪽 이제 파트너로 맡아서 네. 초기에 런칭하는 부분까지 이제 도움을 줬었고 네. 그 다음엔 한국 지사장 모셔와서 그분이 이제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초기에 이제 저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이제 해왔었어요. 초기에 좀 진입을 하셨다가 이게 칠리즈가 커지면서 수익도 많이 보셨겠네요. 수익을 이게 정확히 얼마 벌었다 딱 하기는 좀 네. 어려운데 이만큼 됐다가 또 하락장 가서 빠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이제 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되게 좋은 점은 아까 저희 뭐 투자 풀 얘기했지만 주변에 이제 수십억씩 벌게 되신 분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다음 거 뭐 없냐? 항상 이런 질문을 이제 받는 게 또 일이긴 한데 직접 이제 뭔가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시고 이 막 빠르게 치고 나가는 시장을 누군가는 이제 뚫고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또 얘기 드리는 것들이 뭔가의 그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칠리즈 프로젝트의 다음 프로젝트로서 사실 들고 나오신 거네요? 그 옆에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거는 좀 옛날 일이었어가지고 아, 네네. 다음에도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남의 프로젝트를 키우는 거랑 네. 내가 직접 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직접 이제 리딩해서 가는 아. 프로젝트이고 이제는 또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구조로 왜냐면 뭐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생태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시고 주변에 그런 큰 고래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 주변 또 인맥들도 좀 네. 대단하시다고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기욤 패트리나 기욤 같은 경우는 네. 그 실리즈 프로젝트가 거기 대표가 포커 쪽 전문 그 포커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대표가 하는 거라서 거기에 이제 기욤이 또 포커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저희랑 같이 채굴도 같이 하고 오. 이제 그 벌써 뭐 한 2017년, 8년 막 이랬었거든요. 어. 오래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프로게이머들이나 이게 이제 저희 팀원하고도 같이 이렇게 예전에 과거에 프로게이머 시절일 때 인연 있던 제 공동 대표도 있고 해가지고 그 한 명에서 파생되어 있는 이 코인 시장의 레인지가 꽤 넓게 펼쳐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홍진호 씨라든가 이두희 씨 같은 경우도 다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협업을 하면서 대화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미팅을 좀 그거 하셨다고? 약간 비밀리에 아, 네. 지난주에 만나고 와서 네. 이제 프로젝트 소개도 받고 그 메타 어드벤처 프로젝트 네. 준비하는 게 있어서 기욤 씨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저도 관심 많이 갖고 거기는 게임 쪽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같이 게임 만들어서 런칭하고 그런 협업을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타젤리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에서 지금 갑자기 좀 대표님 아. 개인 이력으로 잠깐 넘어오긴 네네네. 했는데 또 두 번째 이유로서 굉장히 협업할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 그쵸, 투자자들이 많다. 협업할 분야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면은 자기의 돈이 들어가 있거나 네. 그런 분들이 투자자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 사업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국내 시장의 NFT 마켓은 아직 글로벌로 봤을 때는 좀 너무 고여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 클레이튼으로 돼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해외 시장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 예전에 블록체인 일을 하면서 알게 됐던 파트너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다 해외에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랑 저희 메타젤리스랑 또 협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판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지금 딱 들어 앉아 있는 초기 홀더들 같은 경우는 마치 바다에 이렇게 서핑을 하고 있는데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죠. 저절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코인 시장 초창기 때 그 느낌이 좀 그랬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타이밍이 좀 이렇다고 생각이 되고 코인 시장 초창기와 같다. 그런 타이밍이.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돈을 번다 네. 혹은 자기의 앞으로의 그 코인 NFT 쪽에 지분을 늘리겠다 이러려면은 존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서 뭔가를 버티면서 하고 있으면 시장이 커지는 거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관점으로 저는 메타젤리스를 계속 비즈니스를 붙이면서 이 판을 키우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홀더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한마디 말이라면, 싸움은 내가 할게, 너희는 나한테 가만히 있어라.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다가 네. 조금 지원금 필요하면 커뮤니티원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도 네. 오셔오고, 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직접 프로젝트도 선별을 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동료들을 키워내고, 지금은 그래서 저희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다 업계에 들어가서 각자 진짜 개인적으로도 수익도 엄청 내고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되게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됐어요. 거기는 대학생 친구도 있는데, 이야. 그게 한 3년, 4년간 겪었던 경험이어서 그게 이제 NFT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말로만 듣던 이제 코인으로 부자된 진짜 20대 초반 이런 젊은 맞습니다. 친구들이 맞아요. 지금 주변에 되게 많으시다는 거잖아요. 저의 주변이거나 네. 약간 또 이제 세대가 다르다고 하니까 저희 팀원의 주변에 있고. 야, 그런 게 이제 또 NFT 시장에서 그걸 또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님이 메타젤리스를 출시를 하시는 거네요. 이게 그쵸. 코인 쪽에서의 느낌하고 네. NFT는 약간 컨텐츠 쪽에 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결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컨텐츠를 잘 생산해내는 작가라던가 이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림만 잘 그리시는 작가분들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셔가지고 그쵸, 네. 동방송에 앉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진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인지도 것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또 대표님께서 지향하는 게 좀 젤리스페이스가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해요. 젤리스페이스라고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 이게 회사 이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젤리라는 거를 딱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혹시? 맛있는 거? 몰캉몰캉해서 어디든 다 쓰면 네, 돼요. 저희도 그런 느낌들을 온 지구상에 누구한테 젤리를 딱 얘기를 해도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게 결국 블록체인이 글로벌 원마켓이고, 그 정도의 서비스나 뭘 만들려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게 이제 젤리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는 이 상상력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야 돼서, 그래 그럼 이건 젤리다, 사탕이나 초콜릿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였고, 그거를 담기 위한 이 통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저희 회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그렇게 돼보자라고 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담을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쪽에서 투더문이라는 말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 네네.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가려고 그러고 네. 다 우주를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루지 못했던 거를 달성을 하는 리더십이나 그 정도의 비전을 보여줘야지만 이 앞으로 이 전통 비즈니스에서 이제 미래 비즈니스를 끌고 갈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스페이스에 우주선을 이제 앉혀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갈 것도 지금 계획이 있고, 궁극적으로 좀 여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젤리가 친구들을 만들어서 친해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젊은 친구들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꿈이나 약간 도전의식 이런 거를 우주선에 담아서 쏠 수 있게끔, 그게 의미 없는 걸 수 있지만 그거를 해내는 건 좀 다르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코인 시장하고 앞으로의 이 시장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젤리스는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네네네. 스페이스는 또 꿈과 희망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투더문 한번 가야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인 거네요, 젤리 스페이스가.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런 파워라든가 그런 것도 기대하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엄청 보니까. 중요합니다. 맨날 이력서로 사람 뽑아봤자 이 하루하루가 바뀌는 시장은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큰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하려고 해도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게 그냥 일반 유저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원하고의 이 소통이 진짜로 중요하고요. 제가 포커 비즈니스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예전처럼 뭐 미드업 같은 걸 해서 유저분들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계속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전이 진짜 맞는 사람들은 같이 일도 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개척하는 데는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커뮤니티들이 뭉치면 뭔가 또 큰 일을 낼 수도 있겠네요. 네, 커뮤니티원들이 약간 구매자이기도 하면서 주주이기도 하고 어떤 마케터가 되기도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면서 진짜 일론 머스크한테 만약에 저희가 유저를 몇천 명을 만들어 간다, 그때도 계속 태그를 거는 거죠. 이제 우리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모았으니 스페이스 X 쏠 때 이거 좀 붙여줘라. USB 같은 거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 언젠가는 응답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를 통하면은 몇 단계에 바로 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대표가 되는 게 메타 젤리스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캐릭터가 돼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 블록체인기를 대표하는 NFT가 바로 메타젤리스. 캐릭터 NFT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 메타젤리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드맵을 쭉 봤는데 네네. P2E 계획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계획이신지. NFT가 지금 발행되는 게 있고, 네. 거기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단 P2E 게임인 것 같고, 그렇지만 P2E 게임만으로 저희가 만족한다고 하기에는 앞으로 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협의하고 있는 거는 P2E 게임을 통해서 이 유저한테 토큰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디파이까지 연결을 돼서 거기서는 이자로 받아간다거나 대출 예금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 붙이는 작업들, 여기서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수익을 내서 그게 유저한테 혜택되게끔 뭐 바이백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네네네. 부연으로 드리면, 중국의 이제 블록체인계의 텐센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저희 파트너가 있어요. 거기에 유저가 한 1억 명 정도 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면 거기 플랫폼에 이제 올라가게 돼요. 여기에서는 테슬라 쪽이랑 그다음에 중국에서 BYD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또 큰 그룹이 있는데 그런 데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이거를 게임을 같이 런칭해가면서 차에서 게임을 걸어 놓으면 그게 채굴이 되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누군가는 자동차를 주행하는 게 자기한테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게임을 이제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테슬라. 이거 좀 너무 멀리 보시는데. 그게 뭐 신기하다. 저는 그냥 혼자서 이건 네. 드라이브 투 원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P2E를 넘어선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테슬라 차가 하나의 채굴기가 되는 거죠. 좀 비싸지만. 근데 이것도 이런 개념들의 게임이 막 들어가면 네. 누군가는 어차피 차도 타는데 그 야. 차가 돌아다니면서 모으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렇게 사업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 테슬라 갑자기 막 유저들이 막 신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거 그렇게 되면 좋죠. 이거 테슬라 얼마 전에 예약하셨잖아요. 네, 저희 아, 예약했는데 지금 뭐 3달 이상 걸리다는데 혹시 좀 아시는 이메일 있으면 제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바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야, 대표님이 진짜 제가 네. 계속 듣는데 알고 계시는 인맥들이 제가 짱짱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콜라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굉장히 넓다. 네. 그게 예전에 사실 옛날에는 저기 그 대표님들 이런 사람들 엄청 찾아다녔어요. 네. 코인 요거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이해시키려고. 칠리지 들고 하셨나요? 그 칠리즈도 그 중에 하나였었죠. 그거 이해시키느라 엄청 진을 이제 뺐었는데 인제는 되게 쉬워요. 그게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제는 계속 새로운 거 뭐가 있냐. 왜냐면은 이분들은 어느새 자산의 굉장한 축이 코인 쪽으로 넘어온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아마 미래 진짜 이제 부자들은 옛날처럼 뭐 돈, 뭐 부동산, 주식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코인 쪽에서 혹은 NFT 씬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자꾸 누군가가 정보를 주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메타젤리스 이걸 하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자꾸 물량 좀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이 저 지갑 연결해서 이런 거 전혀 못 하거든요. 그쵸. 민팅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민티 하나하나 하기가 좀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들어와 줘야지만 판이 커지거든요, 이 시장이. 그렇죠. 고래가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웬만한 요동 치는 거에는 반응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캐릭터로 만든 게 하나의 그러면은 소장품처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메타젤리스인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제휴를 맺은 항공사나 막 여행사, 이 숙박 뭐 이런 게 되게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로드맵에 약간 이런 언지가 있어요. 그게 저희 로드맵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멤버십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콜렉션 만들고 게임이나 디파이 같은 게 런칭이 돼서 수익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제휴를 가는 걸로 좀 잡고 있어가지고 도장까지 찍고 이런 상황들은 아닌데 네. 이게 블록체인 일을 하다 보니까 여행 관련된 일, 뭐 호텔 이런 쪽에 대한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랑 벌써 뭐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던 이제 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비즈니스는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 뭐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네, 그쵸. 생각하고 네. 계신 거네요. 아, 이거 자신감이 대표님. 좋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 로드맵을 보니까 네. 김호재님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로제 씨요. 네. 그거 왜 써놓은 건지 그런 로드맵은. 네. 호재 씨가 사실은 젊다면 젊은 이제 친구인데 네. 실존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러 프로젝트하고도 이제 관련이 많고 또 좀 저랑 결이 비슷한 그런 이제 인물인데 아직은 본인이 누군지는 공개를 안 했지만 네. 일단은 혼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자기를 이제 알리고 있고 아,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오픈을 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분이 하시는 프로젝트도 이제 NFT가 곧 나오지 않나요? 네, 뭐 준비하는 걸로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랑도 긴밀하게 해서 이게 프로젝트도 그 메타 젤리스의 프로젝트랑도 같이 좀 연관이 되는. 굉장히 긴밀하게 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맵에 보면은 이제 드라마 출연, 아, 네네. 네, 음반 내고 뭐 수익 활동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 젤리스가 그 IP가 돼가지고 직접 활동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캐릭터들이 사람들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들이 점점 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상하지 않은 게 예전부터 뭐 미키마우스라든가 네. 노래 부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그게 연예계 쪽으로도 약간 그 일상생활 쪽으로도 이제 녹여든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게 뭐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혹은 애니메이션, 뭐 음반 거기는 인지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는 사실은 그런 쪽에서 뛰어놀아야지만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네. 우선은 드라마 쪽은 확장돼서 가고 있는 게 지금 있고요. 그래요? 네네. 살짝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인형을 가지고 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인형 어떤 PPL로. 그렇죠. 이렇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별하는데 인형으로 막 때리고 막. 이런 진행돼서 아마 촬영장도 한번 가서 보게 되고 그러면은 제가 네. 뭐 허락을 받는다고 하면 유저분들 중에서 몇 분 진짜 가서 보면 아. 그런 경험을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네.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그 로드맵 상에서 나오는 그 수익에 대한 쉐어 부분을 네. 이 홀더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짜긴 해야 되는데 네. 거버넌스 코인이 네. 그러면은 수익분에 대한 거를 반영시키기 좋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네. 제가 아까 드라마 얘기 드렸는데 네. 거기에서 노출이 되면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수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수익을 유저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그냥 지분처럼 뭐 배당처럼 이렇게 뿌려버리면 요거는 증권법에 좀 위배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법은 이 재원을 가지고 계속 소각을 해버리는 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수해서 소각해버리고 분모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작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이낸스의 BNB 코인이에요. 여기는 분기마다 수익의 20%인가를 소각을 해서 총 18번 네. 정도 했는데 첫 번에 한 3년, 4년 전에 했던 게 한 10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 바이낸스 코인이 얼마였나요? 1달러 정도. 세상에. 지금 몇십백 오른 거예요? 그때는 바이낸스가 업비트보다 작았어요. 그랬어요? 업비트랑 빗썸이 거래량이 뭐 전 세계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시장이었거든요. 야.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뭐 날라가 버렸죠. 근데 그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한 40만, 50만 원 갖고 그러니까요. 그 거래소가 똑같은 그 소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 걸로는 한 방에 한 8천억인가? 야, 분기에 수익의 20%인가 그럴 거예요. 소각만 몇 천억을 태운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게 수익을 내는 데가 네. 그 수익을 홀더들한테 잘 쓰기 위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제 그게 제가 쭉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소각을 시키는 데 집중을 하시겠다.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시키는 수 매입을 해서 네네. 결국엔 그럼 그것도 결국은 이제 홀더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이 바닷가를 높이는 작업이니까. 그쵸. 그게. 그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마케팅이 또 될 거고 그러면서 유저가 더 늘어나면 이제 네. 북리처럼 굴러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성승선을 타야죠. 근데 지금 발행량 자체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2월 22일에 먼저 네네. 소규모 민팅을 하셨고 맞아요. 네. 그때도 제가 이제 글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방식의 민팅을 쓰셨어요. 네네. 네, 이렇게 먼저 현금을 입금을 받아가지고 현금을 입금을 받아서 뿌려주는 네. 그런 식의 그냥 매뉴얼 방식이죠. 네. 네. 쉽게 말하면 노가다. 그렇죠. 약간 이제 돈 받아서 수기로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방식을 하셨던 이유가